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흥의 민족이죠. 대흥의 민족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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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특종. 첫 소절부터 떼창을 부르는 그 곡 10부입니다. 야, 또 왔네, 또 왔어, 이게. 노래 특집이죠. 그럼요. 네. 이 노래만큼 흥 돋우는데 좋은 게 없죠. 게다가 떼창은 거의 뭐 우리나라 이 무형 문화유산급 아닙니까? 이 노래방이든 야구장이든 뭐 축구장이든 요새는 뭐 싱얼롱 상영관까지 생기고 말이죠. 네. 어디나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를 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진짜 첫 소절만 나와도 내 입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따라 부르게 되는 국내외 떼창곡 리스트를 쫙 뽑아봤습니다. 아하. 기대해 주시고요. 자, 브리팝의 제왕, 영국의 국민 밴드 오아시스. 예. 이 오아시스를 이끌었던 리더 노엘 갤러거. 그분이 역시나 한국 팬들에게도 독서를 퍼붓습니다. 한국 팬들? 크레이지! 뭐야? 그 이유, 그랬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떼창 때문이었죠. 칭찬이구나. 칭찬이죠. We don't look back in anger. 야, 진짜 좋았겠다. 2006년 오아시스로 처음 내한한 노엘 갤러거는 지난 5월 노엘 갤러거 하이 플라잉 버즈로 또 한국을 찾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무르익던 바로 그때 4천여 명의 한국 팬들을 일제히 술렁이게 만든 노엘 갤러거의 킬링 멘트. 멋있다. 진짜 한국 사람들 좋아할 만했다. 그럼요. 아니, 근데 무슨 노래죠, 이게? 노엘 갤러거의 기타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떼창이 발사됩니다. 야, 이 정도면 돈 내고 공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좋긴 하겠다. 가수도 좋고 저기 가 있는 팬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994년 오아시스가 발표한 명곡 오브 더 명곡 Live Forever. 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엘 갤러거는 Live Forever 라이브에 살짝 자신이 없어서 잘 부르질 않는데요, 원래 이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는 애초에 공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했냐? 2009년 내한 공연 당시 오빠 Live Forever 듣고 싶어요. Bro, Live Forever please. 이렇게 팬들이 염원을 담아 외친 걸 기억하고 한국 팬들에게 역조공 이벤트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일본 팬들이 삐칠 수도 있겠다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우리만을 위해 했지. 서울만 한다 그랬으니까. 개탄 거죠. 진짜 좋았겠다. Live Forever 연주를 영접한 이들은요. 10년 사이 한 일 중 제일 잘했다. 나 자신. 내가 노엘 반주에 맞춰 립보를 부를 날이 오다니. 라며 그날의 감동과 여운에서 한참을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을 항상 오고 싶은 나라라고 극찬하는 노엘 갤러거. Hey bro, always welcome to Korea, okay man?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남자 군통령이 부르는 떼창곡. 그 어떤 레전드 가수가 와도 꿈쩍 안 한다는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그곳. 군대. 이곳을 들썩일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걸그룹밖에 없다는 게 밖의 정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대에서 남자들을 떼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남자 가수, 유일한 남자 군통령이 있습니다. 아, 버즈. 정말 군인들이 열광하는 몇 안 되는 남자 가수 중에 하나는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자, 뭐 민경호 씨가 아예 노래를 안 하는 영상을 잠시 보셨고요. 네. 안 그래도 뜨거운 군인들의 피를 들끓게 한 군통령. 누가 남심 대표 가수 아니랄까 봐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꼭 부르는 버즈 떼창 메들리가 있죠. 날 사랑해줘요. 나 울리지 마요. 그대 기억이 지는 사랑이. 가시나 또 남자를 몰라까지 아주 남자들이 다 열광하는 노래들이죠.
맞아요. 그 이별했던 친구들 위로할 때 주로 맞아. 남자들끼리 술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불러줬겠다. 그리고 버즈는 빨리 눌러놔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전에. 아, 누가 부르죠? 하거든. 예약 버튼을 내가 걸어놔야 돼요. 네. 또 뺏기거든. 내가 눌렀다고 내가 한다는 장담도 못해요. 하다 뺏겨. 다 튀어나와. 아니 누가 누르든 그냥 떼창돼요. 다 튀어나와. 예. 자, 이 명곡 중에 10여 년을 지난 지금도 남자를 몰라가 남심, 그중에서도 특히 군심을 저격한 이유가 뭐냐? 국방부 장관이 와도 못 막는다는 군대 이별 때문입니다. 좀 미치죠. 일단 가사가 아주 절절합니다. 누굴 만나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런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행여나 민간인과 바람필까 봐 걱정되지만 어떻게든 여친을 믿고 싶은 군인들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게다가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널 지킬 남자는 오직 나뿐이라는 이런 애절한 외침까지. 특히나 이제 입대를 하면서 이별한 군인이 아, 딱 그 자대 배치 받아서 이 노래 딱 들리면 아무데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맞아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떼창 때문에 내한하는 남자? 한국인들의 떼창에 반해 한국을 찾는 소위 떼창 덕후가 된 한 해외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꽃미남 싱어송라이터 미카. 아, 훈훈한 외모에 3옥타브를 넘나드는 판타스틱한 보컬로 제대로 여심 저격하는 미카. 이 남자 진짜 떼창 덕후입니다. 얼마나 떼창을 좋아하는지 영상 보시죠. 아 그냥 노래를 못하고 웃어버리네요. 정말 좋아하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등가루 뿌리고 뭐. 2009년 첫 내한 공연 이후 무려 6번이나 한국을 찾은 미카. 공연도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엔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다시 또 대구 공연까지 했습니다. 떼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떼창 유도는 기본이고 혹에 떼창이 좀 작으면 칭얼거리면서 삐치기까지 합니다. 어머, 귀엽네. 중독됐네 떼창이. 그리고 미카가 한국 팬들의 떼창에 반해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관객상이 있다면 너희야 서울. 와. 자, 그럼 이런 칭찬 선물 받은 팬들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카에게 무한 이벤트 세례를 퍼부었는데요. 와. 아, 종이 비행기 날린 거예요? 네, 야, 감동받았겠다. 동시에 저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렸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다시 날리기까지 해요. 네. 이 감동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이듬해 아시아 투어 일정이 없는데도 한국에서만 단독 공연을 열었고요. 이 정도면 와서 정착할 만한데. 그러니까 그런 미카의 열정에 또다시 서프라이즈! 코러스 저리 가라! 열혈 떼창은 기본! 미카의 히트곡 레인의 후렴구에 맞춰 무대를 향해 두루마리 휴지를 무려 1,800여 개를 날린 휴지 폭탄부터 와. 위아 골든 중에는 가사 중에 골든이 나올 때마다 금가루를 뿌리기까지. 대박. 야 저번에 이제 딴 데 나가서 공연 못하겠다. 저러다가 일본 가서 공연하다가 우울증 걸려. 목도 아프고. 거기 박수도 잘 안 쳐. 거의 뭐 천하장사네, 저 정도면. 미카의 내한 공연 때마다 떼창과 함께 늘 새롭고 짜릿한 이벤트를 선보인 한국 팬들. 감동한 미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카, 다음 내한 때도 기대해. 대한민국 트로트 왕의 떼창곡. 내 마음의 원픽은 송가인이여라. 아이고 무슨 소리여. 홍자가 최고지. 곰탕이여. 대한민국을 뜨겁게 물드는 트로트 열풍. 10대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뽕피를 탁탁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송가인 시대예요. TV 틀면 무조건 맞아. 나오고 네. 송가인 씨는 지금 현재 시청률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있기 전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원조 트로트 대창녀 장윤정 씨. 우리 재수 씨가 있군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짱짱 여자의 마음을 할 때랍니 따라라라라라라. 2004년에 발표된 장윤정 씨의 어머나입니다.
자, 특유의 간드러진 음색에 수줍게 밀당하는 듯한 가사가 킬링 포인트죠. 당시 이 어머나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어머 했느냐? 아이돌이 장악한 지상파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는 장윤정의 어머나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트로트 가수가 지상파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놀랍게도 1993년 김수희 씨의 애모 이후로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머머. 자, 10대까지 뽕필 충만하게 만들어준 어머나의 등장은 트로트는 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을 와장창 깨부시기도 했습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로 이제 장윤정 씨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공을 세운 엄청나죠.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현빈 씨 나오고 홍진영 씨 나오고 장윤정 씨가 깔아놓은 어떤 꽃길을 어떻게 보면 밟아온 거죠. 장윤정 씨가 없었으면 젊은 트로트 가수가 저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물꼬를 튼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트로트 DNA, 이 DNA를 떼창으로 마구마구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일단 트로트의 매력은 처음 들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최고인 거 아니에요? 잘 알아보기 쉽죠. 야, 야구장이 들썩들썩하네. 자, 그야말로 전 국민을 대통합시키는 트로트 어머나. 우리 딸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어머나에 맞춰 율동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기 딱 좋은 노래예요. 이렇게 전국구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 하루에 무려 10개가 넘는 행사를 소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곡이네요, 장윤정 씨. 모든 국민을 대화합하게 만드는 트로트 떼창곡 어머나. 자, 오랜만에 온 가족 떼창송으로 한번 땡겨보시죠. 떼창 클래스가 아주 글로벌한 세계적인 탑 밴드입니다. 브릿팝의 신화, 라이브의 신, 뮤즈. 1999년도에 데뷔해 장작 21년째 락 마니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뮤즈는요, 스타라이트, 히스테리아, 플러그인 베이비 등 무수한 히트곡들을 탄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밴드인데요. 자, 이들 노래 중에서도 글로벌 떼창 부르는 명곡, 바로 2003년도에 발매된 뮤즈의 3집 앨범 수록곡 Time is Running Out. 자, 지금 저기 공연하는 데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이죠.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인데 저곳을 가득 채운 9만 명의 관중들이 뮤즈와 함께 떼창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떼창하면 질 수 없는 흥의 민족 대한민국이 저 9만 명은 사뿐히 지려밟아주는 떼창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하지. 2007년 그토록 고대하던 뮤즈의 첫 내한 공연에서 떼창의 진수를 선사했는데 함께 보시죠. 와, 이거 완전 클럽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자, 뮤즈 멤버들은 한국 공연이 끝난 뒤 한국 팬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친 듯이 열정적이에요 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떼창의 보답이라도 하듯 2013년 8월 내한 공연 때 뮤즈가 갑자기 이 연주를 해서 한국 팬들이 또 감동의 떼창을 했습니다. 애국가.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일렉으로 저렇게 애국가 연주하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네. 와, 저거 진짜 좋았겠다. 아, 팬 서비스 제대로 한다. 자, 뮤즈는 다시 공연하고 싶은 나라를 꼽을 때마다 항상 한국을 1순위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자, 뮤즈 7번째 내한 기대해도 되겠죠? 나도 가보고 싶다. 대학 축제 눈물바다 만든 떼창곡. 지난 5월 모 여자대학교 공식 SNS에 올해 축제 초대 가수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소개 영상이 뜨자 내 동년배들은 무조건 떼창각. 헐, 그날 우리 학교 축제인데 2대 축제로 가야 되겠다. 타 대학교 학생들까지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이 축제 기획자까지 칭찬하고 싶게 만든 대학 축제 초대 가수의 정체는 이용신 성우 씨인데요. 자, 이용신 성우가 무대 위에 오르자 2,500명 학생들의 열띤 함성이 터져버렸습니다.
유명하신 분인가? 이분이 무슨 노래를 하셨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와, 뭐냐고 이게. 근데 다 따라 부르잖아. 이제 안 보여요? 그래, 다 따라 부르네. 여배우들이 네. 예외가 없습니다. 파도 물결하면서 손 모든 들고 난리 연예대생들이 났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두 분은 잘 모르는 이 곡. 애니메이션 달빛 천사의 OST 오프닝곡 나의 마음을 담아입니다. 이용신 씨는 노래하는 성우 1호로요. 성우 최초로 음반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기도 한 가수라고 합니다. 노래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갓용신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제대로 작정을 한 건데요. 자체 휴강, 또 이렇게 손수, 아이돌 밴처럼 플래카드까지 제작해온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 썼네, 저기 이번 학기 첫 자체 휴강. 그냥 뭐 수업 빠졌다 이 얘기죠. 땡땡이. 근데 교수님도 저 정도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또 이용신 성우도 감회가 또 얼마나 새로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안녕, 나 루나. 무려 15년 전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야 한다니 우리 달천이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이 글에서 설렘이 또 묻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역시나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 이용신 성우, 달빛 천사 이게 딱 점령할 정도로 정말 이슈가 엄청났고요. 추억 소환 제대로 한 학생들은 오늘 달빛 천사 정주행가 친구들이랑 코너 가서 달빛 천사 메들리 쫙 불렀어요. 하면서 귀여운 후일담까지 도배했습니다. 참 보고 싶다. 전국의 복고 열풍을 몰고 온 떼창곡. 2007년 대한민국의 복고 광풍을 몰고 온 역대급 떼창곡이 있습니다. 이 전주만 들으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Tell me, tell me, tell me. 자, 원더걸스를 국민 걸그룹의 반열에 올려준 대표곡이죠. 정규 1집 타이틀곡 텔미는요. 음악 차트에서 7주 이상 1위를 차지하며 당시 신인상은 물론 대상까지 휩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수많은 떼창 중에서도 텔미 역사에 길이 남은 떼창이 있었으니 야, 전쟁 난 줄 알겠다. 야. 좀 분위기가 험악한데요? 약간 무섭죠? 좀 험악한데? 2007년도에 한 대학교에서 공연한 영상입니다. 거의 군가급 떼창에 대학교 이름을 따서 원더걸스 한양 대첩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한양대죠. 네. 그리고 이 텔미 춤도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어깨와 팔을 이용한 팔찌춤, 또 디스코 느낌으로 찌르기 춤, 한 줄로 서 있다가 세 줄, 다섯 줄로 갈라지는 감수 분열춤, 또 몸을 살짝살짝 좌우로 살랑살랑 춤까지 당시에 떼창뿐만이 아니라 이 떼춤도 난리였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 UCC가 당시 유행이었는데 여고 텔미, 군인 텔미, 경찰 텔미 이렇게 텔미 신드롬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들, 원더걸스, 노래부터 춤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한 떼창곡 텔미였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국민 떼창곡. 대학교 축제부터 세계 축구대회 응원까지 모두 휩쓰는 떼창곡이 바로 붉은 노을인데요. 1988년 이문세 씨의 5집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별 감성 낭낭한 노래인데 멜로디는 세상 텐션 업입니다. 첫 소절부터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죠. 그래서 장소가 그 어디든지 한국인들의 떼창 DNA를 폭발시키는데요. 뮤지컬 보러 가면 뭐 기본 에티켓들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꼭 끄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문세 씨의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고 이영훈 씨의 노래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요. 조용히 뮤지컬을 감상하던 관객들이 뮤지컬의 대미를 장식하며 붉은 노을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떼창의 떼창을 불러 제낍니다. 야, 뮤지컬 공연장 맞아요? 관객들이 야광문까지 들고 있어요. 콘서트장 같네요. 뿐만 아니라
국민 떼창곡 붉은 노을 앞에선 푸미도 내려놓게 됩니다. 2016년에 이문세 씨가 한 시상식에 깜짝 등장해 붉은 노을을 열창했는데요. 톱스타들, 푸미, 최면 다 내던졌습니다. 김혜수, 조진웅, 이성민, 성동일 씨 등 톱스타 일동 기립! 박수를 치며 떼창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전 지구를 접수한 떼창곡. 이번 떼창송은요, 전국의 엄마들을 노이로제 걸리게 만든 정말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그 노래입니다.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2015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요,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샤크의 한국어 가사를 붙여 재탄생된 곡인데요. 아기 상어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 상어가 몽땅 소환된 아기 상어. 한 번 들으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중독성이 갑이죠. 자, 그리고 뚜루루뚜루가 약 1분 30초짜리 노래에 무려 27번 무한반복. 이러니 떼창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을 했는데요. 올해 초 영어 버전 상어 가족이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에 무려 20주 연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거의 뭐 동요계의 BTS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야말로 동요 하나로 지구촌이 됐네요. 지구촌 한 가족. 외국 아이들이 단체로 베이비 샤크. 와, 쟤들이 다 하는 거야? 군기 파워. 미군들이 행진군가로 상어 가족을 부르는 모습까지 공개돼 화제를 모기도 했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세대와 신분을 초월하는 아기 상어 떼창. 그리고 너튜브에서 베이비 샤크 챌린지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상어 가족 댄스 추는 영상 올리는 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기 상어 이상 전 세계인을 상어로 만든 떼창 동요 상어 가족이었습니다. 뚜루루뚜루 바닷속 전 세계를 말춤으로 대동단결. 너튜브 32억 뷰를 기록하며 지나가던 외국인만 보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렇게 외치겠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7년 너튜브 최다 조회수 기록을 놓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힙합 씬의 최강자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이 각축을 벌이던 바로 그때 너튜브 역사상 최초로 60억 뷰를 달성한 월드 떼창곡. 누가 부른 노래인지 정확히 몰라도 이 구절만 나오면 에브리바디 떼창가. 바로 데스파시토. 남미에서 난리 났다 그러던데 이거. 아, 노래 좋아. 마성의 떼창곡 데스파시토가 어떻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중독성 끝판왕의 멜로디. 그 앞에 가사는 발음이 어려워도 데스파시토는 사실 기가 막히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전 세계 라틴 열풍을 불러일으킨 전설의 시작. 2017년 1월 남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루이스 폰시가 발표한 라틴팝 데스파시토는요.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의 스페인어인데요. 가사가 모두 스페인어라서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먼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월드송으로 만든 견인차 역할을 한 가수가 있었으니 누구지? 자타공인 히트 공식 저스틴 비버. 데스파시토 발표 3개월 뒤 저스틴 비버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발표됐는데요. 영어로 바꿨네요. 자, 이후에 저스틴 비버 버프를 받은 데스파시토 리믹스 버전은 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6주 동안 1위를 달성. 비영어권 노래 중 최장기 1위를 차지한 곡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하래나. 아, 난 무조건 알지. 뭐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구나. 90년대 중반 전 세계를 휩쓴 로스델 리오의 마카레나의 기록을 23년도 만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마카레나도 저거 진짜 엄청 췄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똑같은 방향으로 막 돌면서 춤추고 그랬죠. 90도씩 돌았잖아요. 이렇게 돌리죠. 에이 마카레나 하고 딱 돌아. 에 기억이 나네요. 안 해. 그러면서 기억나. 예. 아 모르는 척하기 너무 힘드네요. 전 세계를 뜨겁고 강렬한 라틴 음악에 빠뜨린 데스파시토. 자, 오늘 떼창의 늪에 흠뻑 빠져보시죠. (2019년 6월) 한국.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곳은 콘서트장이 아닌 영화관. 바로 영화 알라딘 싱얼롱 상영관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1992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알라딘. 이 불후의 명작이 약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19년 실사화도에 큰 화제가 됐죠. 깨방정 지니 윌 스미스, 순수하고 스윗한 알라딘 미나 메수드, 아름답고 강인한 자스민 공주 나오미 스콧 등 자스민.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배우들과 우리 어른이들의 추억까지 몽글몽글 소환시켜 N회차 열풍까지 일으켰는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알라딘의 인기 요인. 단연 예나 지금이나 주옥 같은 OST죠. 영화 속 가상의 왕국 아그라바로 초대하는 중독성 값. 아라비안 나이트부터 원작 애니메이션 속에서 명연기를 펼친 로빈 윌리엄스의 진위를 뛰어넘는 윌 스미스의 Friend Like Me.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 설렘을 고스란히 담아낸 명곡 A Whole New World까지. 아, 저 옛날 생각나네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자스민 공주의 스피치리스. 이거 요즘에 라디오 신청곡 1위입니다. 이게 근데 92년도에는 없었던 노래인데도 이 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평들이 좋고 진짜 영화랑 찰떡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노래였어요. 어른이들의 추억을 제대로 소환한 알라딘. 그래서 이건 떼창각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 아예 관객들이 싱얼롱 상영회를 영화관 측에 요청해서 급기야 6월에 CGV 영화관 측은 급하게 싱얼롱 상영회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무려 7,300여 명이 몰리며 14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오디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오디션이다. 오페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이때 싱얼롱 상영회에 참가한 관객들은 탬버린도 준비해오고 휴대전화로 불빛 물결까지 이루며 영화를 보며 OST를 떼창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알라딘 is shining, shimmering, splending. 반짝이고 아른거리고 빛나는 추억이 함께하는 알라딘 OST를 오늘 떼창송 리스트에 추가해주세요.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알라딘의 싱얼롱 상영회 열풍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싱얼롱 상영을 하게 만든 떼창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 겨울왕국은 2014년 국내 개봉 이후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1,93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37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그야말로 초초초 흥행작인데요. 흥행의 1등 공신은 역시나 OST. 엘사 역의 성우이자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이 부른 이 곡이 인기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2014년 제86회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 2014년 2월엔 국내 10개 음원 차트를 1위로 올킬,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 나라 버전의 레디꼬까지 공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싱얼롱 상영에 참가한 관객들이 모두 함께 Let It Go, Let It Go 떼창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대박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불문, 국적 불문, 전 세계인들의 떼창곡으로 등극한 Let It Go. 그리고 2019년 12월 올 겨울, 겨울왕국 2편이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Let It Go를 뛰어넘을 떼창곡이 나올지 전 세계인이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겨울왕국으로 만든 Let It Go의 떼창 매직.
올 겨울도 이 매식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스테디 프로포즈 떼창송. 2012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초대받은 여자친구.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이 그녀를 차 트렁크에 앉히고 헤드폰을 씌워주는데 갑자기 그녀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몇 명이 출연한 걸까요? 대충 보다 한 30명 나온 것 같은데요. 무려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10명. 이 감동의 쓰나미 곡은 바로 전 세계 커플들의 워너비 프로포즈 떼창송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사와 멜로디로 세계인의 프로포즈송으로 등극. 여기에 너튜브에 올라온 플래시몹 프로포즈 영상까지 큰 화제를 모으면서 평범한 떼창은 가라, 이것이 찐이다. 세상에 이런 떼창, 떼군무는 없었다라며 일명 떼창 프로포즈송으로 등극했는데요. 근데 저거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정말 절친들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2014년 드디어 한국에서도 대망의 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야. 전 국민의 가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시 한국이 떼창의 맛집이죠. 한국 관객들의 떼창에 폭풍 감동한 브루노 마스는요. 지금까지 들어본 함성 중 가장 큰 함성이었습니다. Thank you 한국이라며 SNS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브루노 마스도 한국 자주 올 것 같아요. 저 떼창의 마력은 쉽게 벗어날 수 없거든요. 한 번 맛보면 네. 끊을 수가 없어요. LA 돌아가면 계속 생각날 거야. 그럼요. 그리고 일본 가면 우울증 걸리고. 전설 밴드의 메들리 떼창송.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Mercury's Back. 이 밴드가 빠질 수가 없죠. 야,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 네,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전 세계가 이 그룹에 푹 빠져 있었죠. 바로 퀸. 퀸의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작곡한 데이트곡 레디오 가가. 이 노래 뭐 떼창 포인트 다 아시죠? 박자 맞춰서 절도 있게 박수치고 만세!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레디오 구구 레디오 가가 자, 그리고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에서 꼭 나오는 노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We Are The Champions. 다들 흥이 너무나 올랐어요. 예, 막 흥분되죠. 아, 그래. 뜨거. 마지막으로 이 떼창곡을 올립니다. Don't stop me now. 프레디 머큐리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보컬과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는 Don't Stop Me Now까지 들어봤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퀸이 전설의 밴드가 되기까지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흥행을 기록하면서 싱얼롱 상영관이 정말 퀸 콘서트장 그 자체였습니다. 야, 근데 저게 너는 못 봤는데 진짜 콘서트장 같네. 그러니까. 정말 좋았겠다. 정말 프레디 머큐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열광하는 걸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지. 진짜 몰랐을 텐데. 네. 저분이 만약에 와봤으면은 저분도 떼창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무대면은 사실 한국에 왔어야 완성이 되는 그런. 아, 그러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퀸 열풍에 힘입어서 2020년 1월 퀸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레디 머큐리의 빈자리는 미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애덤 램버트가 채웠고요.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와 함께 퀸의 레전드를 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이때 떼창 마음껏 발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더 발휘하는 퀸의 역주행 떼창곡들. 퀸의 질주는 Don't Stop Me Now.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절부터 떼창을 부르는 그 곡 19. 저 오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프리팝의 나라 중심에서 K-팝 공연을. 영어 가사만 들리던 공연장에서 한국어 가사가. 자, 여러분, 저긴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김남정, 김석진 저러고 있는 거예요? 멤버를 정확한 발음으로. 자,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즈볼 스타디움인데요. 자, 여기서 빌보드 차트 무려 1위를 차지했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떼창하는 9만 명의 해외 팬. 자, 팝의 중심에서 K-팝 역사를 새로 쓰는 BTS. 자, BTS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하는 그룹입니다. 이번 월드 투어 중에서 모두 다 의미가 있었지만 더 뜻깊었던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퀸이 에오를 외쳤던 그곳. 세계 최정상 월클 스타드만 오를 수 있다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저 말이 되냐고요.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놀라운 게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티켓팅이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 그동안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티켓을 매진시킨 가수는 마이클 잭슨, 마더나, 오아시스 등 11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BTS는 사상 12번째이자 아시아 가수 최초로 매진을 기록했었던 것이죠. 아시아 최초네요. 자, 그리고 이 떼창 들리십니까? 이게 바깥쪽이구나. 엄마맘마. 공연장 아니야. 와, 진짜 엄청나다. 야, 이건 난 믿기지가 않아. 이거 진짜 뭘 것 같아. 자, 이곳은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BTS 콘서트장 브라질도 앞입니다. 못 들어간 거야. 자, 공연 실황도 아니고 BTS가 리허설할 때 그 브라질 아미들이 이걸 듣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맞춰서 떼창을 보여줬던 거예요. 야, 진짜 뭐 브라질에서 BTS로 한국을 알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스탠딩석은 선착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5월 26, 27일 이틀 동안 펼쳐졌는데요. 어떻게든 더 가까이 BTS를 보기 위해서 무려 2월부터 텐트를 치고 곳 앞에서 기다렸던 팬들까지 있었다고. 그 앞에서 먹고 자고. 결국 공연 날 무려 10만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요. 감동한 지민군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지민군은 SNS를 통해 호감을 남기기도 했죠. 자, 오는 10월에는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K-팝 떼창으로 물들이고 있는 BTS. 정말 이 말이 부족합니다. 첫 소절부터 떼창을 부르는 그 곡 19. 자, 이번엔 저 오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투식어가 필요 없는 존재 자체가 전설인 뮤지션 비틀즈. 1960년에 결성된 영국 레전드 밴드 비틀즈는 Let It Be, Hey Jude, Yesterday 등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전 세계 비틀즈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떼창의 민족, 대흥민국의 떼창 본능을 유발한 명곡이 있습니다. 1968년 발표된 비틀즈의 Hey Jude.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9주 연속 1위, 거기에 800만 장 이상이라는 어메이징한 앨범 판매고를 달성하며 비틀즈 싱글 앨범 중에서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 레전드 곡을 직접 듣고픈 한국 팬들의 끈질긴 요청에 2015년 그분이 한국에 와 주셨습니다. 마중 나온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기타 저는 갔습니다. 여기를 저희 갔어요. 대단한데. 잠실 주경기장. 전 실패했어요. 네. 진짜.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가수 유나 씨도 1시간째 예매를 시도했는데 계속 튕기는 중이라면서 치열한 예매 후기를 남겼었는데
다행히 콘서트 가려면 성공했다고 하네요. 또 유희열 씨도 하트가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입까지 벌리며 공연에 저렇게 푹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헤이 주드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의 러닝타임이 무려 약 7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노래 절반 이상인 4분가량이 나나나의 무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야말로 떼창 안성맞춤 곡이죠. 한국 밴드는 귀엽게 그렇게 NA, 나라고 적은 피케까지 들면서 떼창을 하게 됐습니다. 귀엽네요. 저게 제 기억에 저 하트 종이 뒷면이었어요. 아, 폴경 감동받으신 거 멀리서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나라는 플래카드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 떼창에 이어서 깜짝 퍼포먼스에 폭풍 감동한 폴 맥카트니. 줄곧 놀라우는 제스처를 취하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자들만. 저러면 더 크게 해요. 여자들보다 작을까봐 갑자기 소리가. 군대 됐네, 군대 됐어. 다 같이. 자, 그리고 폴 맥카트니는 내한 공연을 마친 뒤에 한국 팬들은 이제껏 보지 못한 최고의 반영을 해줬어요. 대박! 이라며 떼창의 감동 후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달에 울려 퍼진 최초의 팝송.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 아일랜드 출신 5인조 팝그룹 웨스트라이프, 그리고 90년대 말 우리나라 대표 남성 솔로 가수 조성모 씨까지 국적 불문하고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아, 이 노래. 이 곡은 이 사랑 고백을 달 여행에 비유한 내용과 또 스윗하고 달콤한 멜로디로 CF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등장한 곡이기도 합니다. I love you. 국내에서는 방금 들은 버전, 이 스모키 보이스의 소유자, 미국의 가수 겸 배우 고 줄리 런던이 부른 곡을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원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유명해진 건 저분이 줄리 발표한 거죠. 원조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럼요. 다행이네요. 네네네. 이니셜만 듣고 갈게요. 이니셜만. 예예예. 이제 보시죠. 보시죠. 와, 이거 너무 전현무스럽다. 19위부터 무너지냐. 이 곡의 진짜 원조급 가수이자 이 명곡을 전 세계에 알린 장본인, 고 프랭크 시나트라. 근데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 좋다. 아, 근데 느낌 다르다. 이건 완전 스윙 분위기. 완전 정말 진짜 재즈 느낌 확 나는. LP로 들어야 돼.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곡을 녹음한 게 1964년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당시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69년 7월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 착륙했는데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동안 버즈 올드린이 휴대용 카세트로 노래를 틀었는데 그 곡이 Fly Me to the Moon이었습니다. 달에서 처음 울려 퍼진 인류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거죠. 의미 있네요. 정말 그 우주에서 듣는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2012년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도장을 찍은 닐 암스트롱의 연결식에서도 그의 업적과 함께한 음악 Fly Me to the Moon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네. Fly Me to the Moon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뭔데요?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가 제목이었는데 Fly Me to the Moon으로 바꾸고 줄리 런던이 발표를 하면서 어허. 히트를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In Other Words였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히트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좋은데요? 그래요? 2018 역주행 올드팝은
밤새 라디오를 듣다 좋아하는 노래가 딱 나오면 공테이프에 맞춰 녹음 버튼을 누르던 그때 그 추억. 다들 공감하시죠? 구멍 막아놔야지. 네네네네. 근데 꼭- 계속해서 녹음하고. 꼭 녹음하고 싶은 거는 후렴구가 나와요. 전주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보태는 DJ들이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습니다. 저 타기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한때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신청곡을 평정한 팝송입니다. 바로 Stand by your man. 짠짜라. 네, 너무 유명하죠. 좋죠.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올해 초 제2본부에서 방영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OST로 등장한 Stand by your man. 그런데요. 원래 이 곡은 미국의 컨트리 뮤직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태미 와이너 이 1968년에 발표한 컨트리 음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드라마에서는 이제 프랑스 가수 까르라 부르니의 버전으로 나옵니다. 네네네. 한때 영부인이었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곡은 그 진짜 신청곡이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아, 그 음악.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이제 역주행을 한 거네요. 이 그렇죠. 드라마 덕분에. 네.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출이라고요? 네.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들어봤던 거.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버전이죠. 이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들으셨던 그런 그렇죠. 버전인 거죠. 태미 와이너. 한석준 세대. 우리 엄마 고3이에요. 18년이면 우리 엄마가 고3이었던 엄마랑 나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엄마랑 어떻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태어난 거잖아. 기성세대에겐 추억의 올드팝으로, 현 세대에겐 연애 세포 깨우는 심쿵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며 역주행 중인 Stand by your man. 잔인한 뭐뭐 때문에 탄생한 명곡. 오늘은 왠지 사춘기 소년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전 기자에게 이 노래를 날리고 싶어.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정말 첫 구절이 귀에 확 꽂히는 노래. 맞아. 가사가 저렇게 좋은 줄 몰랐네.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워풀한 러브 뒤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을 탄생시킨 진짜 주인. 누구야? 자, 미국 소울 발라드계의 전설 퍼시 슬레이즈입니다. 원곡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노래는요, 1966년 퍼시 슬레이즈의 데뷔곡인데요. 자, 작사, 작곡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안 올라와 있지만 아, 이 곡은 사실 제 얘기예요.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퍼시 슬레이즈는 여자친구와 3년째 열애 중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났고 그 뒤에 실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자, 음반 제작자 퀸 아이비와 미팅을 하던 퍼시 슬레이즈는 허밍으로 즉석에서 떠오른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이때 이 음반 제작자가 그 음에 맞춰서 가사를 한번 써봐 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 sorry. 가사 못 써왔어. 날 이해해줘. 아, 왜냐면 말이야.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할 땐 뭐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게 작은 샌드위치 좀 갖다 주겠나? 이게 작은 샌드위치 좀 갖다 주겠나? 옛날 영화, 옛날 영화. 진짜. 자, 결국 명곡으로 승화된 실연의 아픔. 자,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전미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국 정통 락 보컬리스트 로드 스튜어트는요. 내가 들어본 최고의 노래 중 하나다. 라며 대극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진심, 사연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절절히 와닿았겠어요. As a meditation. 정말 한국적인 발음이네요.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You don't play for respect. 1993년에 발표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이 음악 들으면 레옹이 생각나고 또 레옹이 생각나면 Shape of My Heart 이 곡이 듣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게 바로 명곡과
명작 영화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팅, 고든 매튜는 원래 1977년 데뷔한 3인조 밴드 더 폴리스의 보컬 겸 베이시스트였는데요. 저것도 좀 이 노래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징징징징징징징징. Every move you make. 원래 명곡은 금방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30분 만에 이 곡을 뚝딱 완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아내 티모시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티모시의 절친인 지금의 부인 스타일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뜨거운 사랑 중이라서 아무래도 좀 인스피레이션이 악상. 그럴 수 쩍쩍쩍. 요즘 영어 배워요?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저 영어 전공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는 경험 금처럼 영어 전공했어요? 네네네. 아, 예. 이제 이 곡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스토커의 노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가사를 보면은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뭐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계속 지켜본다고 하니까 그런 노래네. 그런데 반전인 게 이 노래 Every breath you take 관련 인터뷰에서 전 애인의 강박증에 대해 쓴 곡이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약간 집착이 있는 남자네. 네네. 이런 사연인지는 진짜 몰랐네요. 몰랐어. 네네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멜로디가 말이죠. 멜로디가 너무나 러블리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팬들은 결혼식 축하로 딱이야! 라는 반응이 줄을 잃었고요. 한편 혼자만 속사정을 아는 스팅은 이 반응들에 약간 좀 낭황했다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야, 이걸 결혼식 축가로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노래는 듣는 자의 해석이에요. 네, 만든 자의 굉장히 해석이에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듣는 자의 몫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팅은 여전히 살아있는 레전드. 그의 노래는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원조 팔방 미인. 1956년 흑인의 창법으로 소울을 노래한 백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이 노래 알아? 나나나나나나. 락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전현무 씨랑은 패밀리죠. 그렇죠. 우리 또 매생이 또 큰형님이거든요. 네. 저희 그 계보의 가장 큰 형님. 1956년 하트브레이크 호텔로 데뷔, 이후 하운드, 제일하우스 락 등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탑 10에 오른 곡만 무려 36곡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17곡이 무려 1위를 차지합니다. 1위가 비틀스입니다. 20곡, 2위가 머라이어 캐리, 18곡, 3위가 엘비스 프레슬리, 17곡. 제가 안 물어본 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위. 4위. 3위까지만 올려. 3위까지만 올려. 자, 그의 주옥 같은 노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명곡이 있습니다. 1956년 10월에 발표한 Love Me Tender. 정말 이 노래 너무너무 좋죠. 이거 들으면 사실 그 커피 광고 안성기 씨 생각나잖아요. 커피는 막심. 특히나 뭐 이렇게 약간 추워진 계절에 맞아요. 저렇게 따뜻한 곡을 들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1965년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엘비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고다, 최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7년 심장마비로 42세 일기를 끝으로 하늘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영원합니다. 1986년엔 락앤롤 가수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긴다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요. 2006년에는 그가 생전에 살던 그레이스 랜드 저택이 무려 미국의 국가 유적으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 팝송의 주인공, 90년대 미국 팝 발라드의 황제 리처드 마크스입니다.
1987년에 데뷔 앨범만 통산 3천만 장을 팔아치운 전설적인 발라더인데요. 3천만 장이요? 3천만 장. 데뷔 앨범. 네. 당시 리처드 막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또 찔렀던 이유. 거의 모든 곡을 본인이 직접 노래는 물론 작사, 작곡, 연주까지 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집에 이어 다음 앨범도 전 세계를 뒤흔들며 대히트! 1989년 8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바로 이 곡. 근데 이게 참 성대를 막 긁어내는 듯한 그런 그 특유의 창법이 기억나요. 막걸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허스키했어요. 이 노래의 탄생 배경도 굉장히 로맨틱한데요. 리처드 막스가 당시 아내였던 영화배우 신시아 로즈를 향해 쓴 러블레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차 남아프리카에 가 있었던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Right here waiting for you.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는 애타는 마음을 곡으로 만들었고 이 곡을 테이프에 담아서 러블레터가 아닌 러브 테이프를 보낸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또 사연이 있을 거야. 뭐 요즘이야 영상통화 되지만 뭐 그때는 뭐.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연인과 함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더 활활활 타오를 겁니다. Waiting for you. 90년대 명작 OST 중에서도 오늘 저 무디가 추천하는 90년대 추억의 OST는 바로 이 곡입니다. 뭐지? 바로 클리프 리처드의 Early in the Morning입니다. 당시 미국은 엘비스 프레슬리, 영국은 클리프 리처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탑 가수였습니다. 특히 동안의 외모로 팝의 피터팬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모았는데요. 1969년 내한 공연 무대에서 공개한 신곡 Early in the Morning. 참고로 이 곡은 영국의 락 그룹 베니티 페어의 곡을 클리프 리처드가 리메이크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역시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아요. 그 공연장에 갔던 부모님들의 자녀 세대가 주로 본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이별 장면과 엔딩 장면에 이 Early in the Morning이 삽입이 됐는데 소위 눈물 뽑는 씬으로 불리죠. 교통의경이었던 임창정 씨가 유학을 떠나는 고소영 씨 차를 쫓아가는 장면. 슬펐어. 울었어.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임창정 씨가 또 연기 좀 잘합니까? 네. 진짜 절박하게 뛰었죠. 연기도 잘하고. 저 있는 입고 뛰는 저 장면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맞아요. 저거밖에 할 게 없는. 너무 아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뽑는 이 엔딩 장면입니다. 서로 오해를 풀고 야구장에서 재회하는 씬인데요. 자, 뛰어가죠. 같은 노래인데도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립니다. 자, 다음은요. DJ 무디가 추천하는 두 번째 추억의 OST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아마 이 영화, 이 OST가 없었다면 탑스타 탐 크루즈가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톰 크루즈를 유망주를 넘어 탑스타로 발돋움시켜준 그 영화. 1986년에 개봉한 탑건입니다. 항공 액션 블록버스터 탑건은 최고의 파일럿에 도전하는 불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여기서 탐 크루즈가 외모로 정말 열일을 했습니다. 얼굴 되지, 연기 되지, 영화까지 대박이 나면서 탐 크루즈는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탑건 사운드트랙 음반은 미국 내에서만 무려 9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초대박을 터뜨렸고요. 그 또 중심에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락 그룹 벌린의 Take My Breath Away. 이 곡은요, 박력 넘치는 전투기들의 공중전 장면이 아닌 극중 조종사 매버릭 대위 역의 톰 크루즈와 항공 물리학 전문가 찰리 역의 켈리 맥길리스 두 사람의 사랑 테마곡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억 빼놓을 수 없죠.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입고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패션 아이템. 항공 점퍼, 그리고 가죽 재킷, 그리고 여기에 보잉 선글라스까지 딱 쓰면은 좀 노는 분들은 오토바이까지 타고. 현재 2편을 촬영 중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시속 400km를 돌파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스틸컷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추억의 OST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 밤 그때 그 시절로 떠나보시죠.
올드 팝송의 화려한 귀환. 두두둥 둥두두둥 둥두두둥. 자, 이 명곡을 대표하는 명품 코드. 현대의 그 베이시스트들도 가장 유명한 베이스라인이라고 극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6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 아직도 사랑을 받는 가수 고 벤 이 킹의 대표곡 Stand By Me. 묵직한 베이스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대중들을 끌어당긴 건 바로 가사. No,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마치 러브송 같지만요. 이 곡의 가사는 남녀 간의 사랑을 훅 뛰어넘은 전 지구적인 We Are The World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엔 1960년대에는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니 킹 역시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1905년에 발표된 흑인 연가 Lord Stand By Me. 참고로 이 곡은 차별에 고통받는 흑인들의 삶을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깊은 영감을 받아 Stand By Me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저 흑인들의 소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니킹 노래 중에 What is Soul이라는 노래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추억의 명곡이 2018년 5월 19일 또 한 번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세 손비의 로얄 웨딩. 이 세 개의 결혼식에서 축가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윈저성 내 왕실 전용 예배당인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졌는데요. 진짜 의미 있네요. 가사도 잘 보면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 약간 신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해요. 약간 그 홀리한 느낌이 있죠. 네. 희대 명곡이 로얄 웨딩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결혼식 축가만큼이나 화제가 된 합창단의 정체 너무 좋았잖아요. 바로 20여 명의 흑인 위주로 구성된 가스펠 합창단, 왕실 합창단입니다. 참고로 흑인 위주로 구성된 왕실 합창단과 함께한 이유, 흑백 혼혈 미국 배우를 왕세 손비로 맞은 만큼 전 언론에서는 영국 왕실에서도 다양성을 포용한다. 왕실의 금기를 깨고 변화에 앞장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억의 명곡에서 결혼식 축가의 명곡까지 명곡이 써내려갈 새 역사.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상진의 아름다운 TV 얼굴 오상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들으면 가슴 설레는 곡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 프로 기억하는 사람 없어, 많이. 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음악. 자, 바로 이 음악으로 저와 함께 추억 여행 떠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M본부에서 방송된 박상원의 아름다운 TV 얼굴. 당시 네로라는 스타일이 자신의 일상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스타 모놀로그 코너는 신선한 포맷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송, 지금 들으신 바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자, 바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노래도 I Love You Baby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목을 박상원 나오는 그 I Love You Baby 그 노래 뭐예요? 뭐 이렇게. 예, 제목은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렇죠. 눈을 뗄 수 없다. 그렇죠. 사실 이 곡은 고백, 또 프로포즈, 결혼식 축가 등 전 세계 대동단결 만인의 고백송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빅뱅 태양 씨와 민효린 씨 결혼식 애프터 파티에서 CLC가 이 곡으로 축가를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이 전 세계,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1997년도에 개봉한 멜 깁슨, 또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컨스피러시에 사용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네. 전 이 영화 때문에 이 노래를 네, 봤어요. 대부분 다 그러세요, 진짜. 참고로 이때 영화에 삽입된 곡은 노르웨이 록밴드 아하 출신의 보컬 모튼 하켓이 1995년도에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맞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떠난 음악여행 그만 주잖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들도 막지 못한 명곡.
1977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존 트라볼타의 춤으로 전 세계에 디스코 열풍을 일으킨 Saturday Night Fever. 저도 저 영화도 안 봤는데 네. 음악은 알아요. 자, 이 춤만큼이나 이 영화의 OST도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Stay alive, stay alive. 이 Stayin' Alive를 부른 가수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호주 출신 영국 팝밴드 비지스. 디스코 음악의 한 획을 그은 밴드죠. 비지스라는 그룹이 원래는 디스코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약간 발라드 스타일의 곡을 할리데이 같은 곡들. 네. 할리데이 예, 그런 류의 곡을 불렀는데 이제 로버트 스틱 우드라는 명 제작자를 만나면서 이제 디스코 음악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까지 사실 디스코 음악은 흑인 음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흑인들이 클럽에서 즐기는 음악이었는데 이제 백인 그룹인 비지스가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똑같이 백인들이 하면서 무지막지한 인기를 가져갔죠. 음악 역사가 굉장히 어떤 흑인 소울이나 이런 거에 비친 게 많네요. 음악 역사를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의 재능을 백인들이 팔아먹은 역사. 되게 단순하게. 그런데 그 음악을 이제 요즘엔 흑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죠. 음악 시대가 변한 거죠. 그렇죠. 이 뛰어난 형제 밴드가 만든 토요일 밤의 열기 OST에서 빠질 수 없는 명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 노래.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이렇게 달콤한 노래 How Deep Is Your Love에 다소 치욕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비지스가 내 노래를 듣고 베낀 게 분명해요. 한 남자가 비지스를 고소한 겁니다. 이유인즉슨 시카고에 사는 무명 작곡가 로널드 셀리가 비지스가 1977년에 발표한 How Deep Is Your Love의 앞부분이 1975년에 쓴 자신의 노래 Let It End와 비슷하다며 표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한편 비지스는 이 소송을 두고 억울하다며 증거물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깁스 형제들이 노래를 만드는 창작 과정이 담긴 테이프. 그 속에는 서로 콧노래로 흥얼대고 또 키보드 연주자가 연주해서 음을 맞춰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1975년경에 자신이 음반에서 11곳에 이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그중에 하나를 비지스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비지스는 셀리가 주장한 11개 음반사 중에 한 군데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바이로 증명해냈습니다. 심지어 셀리의 노래를 받은 음반사 관계자들이 노래를 외부에 배포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표절 스캔들의 결말은 두 곡의 근원이 셀리의 노래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비지스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음을 판결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지스는 무죄로 판결이 나며 스캔들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야. 언제 들어도 달콤한 명곡 How Deep Is Your Love의 쓰리쓴 반전 역사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추억의 팝송.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소울 음악의 대부이자 천재 뮤지션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자, 그런데요, 이 명곡에 숨은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 전문 감독 고 진 와일더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1984년 개봉작 Woman in Red의 OST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가 사용이 되면서 이듬해 3월 매년 영화계 각 부문 최우수자에게 주는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 무대에 오른 스티비 원더는 넬슨 만델라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라는 수상 소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넬슨 만델라에게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를 헌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부에 체포돼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원더의 수상 소감이 나간 바로 다음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스티비 원더의 모든 노래를 TV와 라디오 등 방송에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보같이.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부른 노래의 힘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 이목이 계속 쏠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결국 5년 뒤인 1996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를 출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 이후 1993년 노벨 평화상 수상, 1994년엔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이거 정말
나비 효과 같네요. 그렇죠. 이 노래 때문은 아니지만 이 노래도 어느 정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 이목이 자꾸 주목이 되니까 쏠리니까. 결국엔 이 곡으로 상을 받고 그 수상 소감에서 넬슨 만델라를 언급한 거니까. 그렇죠. 뭐 그 얘기죠. 결정적이죠. 이후에 스티비 원더는 넬슨 만델라를 자신의 콘서트에 초대하는 등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고 하는군요. 살아있는 전설 스티비 원더는 어느새 7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팝의 전설로 건재한 모습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块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홍콩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왕가위 감독. 자, 그리고 눈빛 연기의 장인 양조위, 또 중화권 대표 미남 미녀 배우인 금성무, 임청아, 왕페이 등 내로라는 배우들이 모두 출연한 영화 중경삼림. 저는 포스터도 기억나요. 포스터가 뭔가 몽환적이죠. 몽환적이고 되게 혼란스럽고 좀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형식의. 왕페이가 연기한 아비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양조의 집에서 이 노래에 맞춰서 사랑스럽게 춤을 췄었죠. 바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중경삼림 그 자체라고도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OST가 영화 자체가 된 이유, 바로 영화와 음악 속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자, 영화 중경삼림은 1994년 불안정한 홍콩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삐딱한 구도와 또 어지럽게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 또 의도적으로 느리거나 빠르게 연출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스텝 프린팅 기법 등등 영화 곳곳에서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홍콩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60년대 미국에서는 자유와 파라다이스를 동경한 히피 운동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때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캘리포니아의 자연과 이상향을 쫓는 노래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이 히피들의 찬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경삼림 속 방황하는 청춘, 또 사랑과 이상을 쫓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더 노래를 영화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 시절 한국인이 사랑했던 팝송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두 번째 여왕의 전설. 영국 국민은 이 밴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 영국에는 2명의 여왕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룹 퀸. 인정. 퀸은 하드록, 오페라, 포크송, 디스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시도해 하늘이 내린 밴드로 불렸는데요. 물론 이 실력 자체만으로도 레전드급 인기를 입증할 수 있지만요. 전 세계 팬들이 더 열광한 이유, 바로 프레디 머큐리의 화려한 퍼포먼스! 자, 1985년 데이빗 보이, 엘튼 존, 폴 맥카트니 등 세계 유명 뮤지션들이 모인 합동 콘서트에서조차 모두 입을 모아 퀸이 이 쇼를 훔쳤다라고 말할 만큼 역대급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요. 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드림 콘서트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메인을 퀸이 뺏어간 겁니다. 그러네. 자, 그리고 프레디의 트레이드마크인 받침대 없는 마이크죠. 보셨죠? 네. 자, 저기에도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퀸 이전에 활동했던 아마추어 밴드의 공연 당시 이 프레디가 마이크 스탠드를 해체하다가 저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저게 이렇게 된 거예요. 호흡에 들어갔는데. 근데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느낌 있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렇게 이제 스탠드가 달린 마이크가 거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1986년 8월 9일 영국 네버스 공원에서 열린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마지막 공연. 무려 20만 명이 운집한 초대박 인기 콘서트였습니다. 아니 20만 명이 보이나? 네버스 그 공연장이 진짜 탑스타들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로비 윌리엄스, 오아시스. 왜냐면 거길 채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공연을 했다는 건 영국에서 그냥 1위란 얘기예요. 퀸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이 레전드 공연. 당시 관객들은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소리 높여 영국의 국가인 God Save the Queen을 열청했고 황급빛 왕관을 지켜든 프레디 머큐리는 여왕다운 정중한 인사로 덤덤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5위야. 빌리진의 문워크를 비롯해 데인저러스의 절도인은 모자춤, 그리고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선보인 이거 미우러지는 거. 네. 이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팝의 역사를 새롭게 쓴 마이클 잭슨.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요.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마이클 잭슨은 자기 곡을 자기가 다 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 잘해요. 노래가 엄청나요, 사실. 아니 7살 때 잭슨 5의 막내였는데 리드 보컬이었어. 날 때부터 천재. 그치. 네, 진짜로. 그의 앨범 중에서도 초 메가 히트곡으로 꼽히는 앨범은 1983년에 발표한 스릴러. 특히 이 중에서도 빌리진은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리는 곡이자 가장 많이 기억되는 곡인데요. 빌리진이 이제 녹음할 때 이제 믹싱을 90번 이상 했다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선택한 건 2번째 믹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완벽주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좋은 사운드 시스템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곡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발라드 명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가창력과 함께 서정적인 아름다운 발라드곡. You are not alone. 어려움이 아니다. 날 찌르고 있어. 이게 포인트야. 이 곡은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가 생긴 이래 최초로 발매 첫 주에 싱글 차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그 주에 1위. 그 주에, 그 주에 1위. 그 음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전 세계 팝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마이클 잭슨의 아성을 넘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1984년 혜성처럼 등장한 이 가수의 앨범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무려 24주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팝의 전설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라이벌로 꼽히는 프린스. 비틀즈가 아니고? 프린스예요? 작은 거인이요, 작은 거인. 진짜 맞다. 프린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인기가 없는데 그래요? 어마무시한 뮤지션입니다. 그를 단숨에 팝의 전설로 급부상시킨 곡 퍼플 레인. 비 오면 무조건 신청곡. 그러니까 Purple Rain.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팝의 전설 프린스. 동갑내기의 80년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두 사람. 그래서인지 수많은 미디어와 전 세계인들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은 일체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전 세계가 두 사람을 계속 라이벌로 붙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몰래 서로를 내적으로 리스펙했다는 건데요. 그렇지. 한 일화로 미국의 대표 소울 가수 제임스 브라운의 공연을 보러 간 마이클 잭슨. 그리고 제임스 브라운의 요청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짧지만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무대를 마친 마이클 잭슨이 공연장을 찾은 프린스를 발견합니다. 근데 제임스 브라운이 프린스는 잘 몰랐어요. 그런 제임스 브라운에게 프린스를 극찬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때문에 뜻밖의 프린스도 무대에 올라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역시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마이클 잭슨은 역시 프린스는 최고야 라며 연신 박수를 보냈다. 그런 걸 떠나서 그 공연 가신 분들은 요즘 말로 개탄 거죠. K-이드이네요, K-이드. 2009년 우리 곁을 떠난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 자신의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 곡을 연주한 적이 없었던 프린스가 그의 곡들을 연주하자 이를 두고 기자들이 마이클 잭슨의 곡을 연주한 건 그에 대한 추모의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프린스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라며 여운이 남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한국인이 사랑했던 팝송 19, 저 타기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최고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1990년대를 빛낸 3대 디바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셀린 디온. 셀린 디온 하면 이 영화를 자연스럽게 모두 떠올리실 텐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영화 타이타닉. 그리고 이 영화의 킬링 포인트 당연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바로 셀린 디온 히트곡의 정점이라 불린 노래 My Heart Will Go On인데요. 노래가 열일했죠, 이 영화는. 이 앨범은 일단 3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 My Heart Will Go On 이외의 모든 곡들이 사실 연주곡입니다. 스코어죠. 클래식 연주곡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냥 이 한 곡으로 3천만 장 판 거야. 사실 저기요. 약장수예요? 한번 먹어봐. 갑자기 반말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곡이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는데요. 이 노래는 에일리언 2, 브레이브 하트 등 영화 주제곡을 담당한 제임스 어너가 연주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었지만 매우 훌륭해. 가사 넣어서 영화 끝나고 크레딧 올라갈 때 넣자고 해야 되겠어. 하지만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난 이 영화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게 싫어! 라면서 단박에 칼 거절. 진짜. 예. 하지만 음악 감독 제임스 어너는 초대박 조짐을 보인 이 노래를 윌 제닝스에게 가사를 의뢰를 했고요. 셀린 디온과 몰래 녹음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감독이 반대하니까. 네네네네네. 제 글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분위기를 달리니 왜 이렇게 태권도를? 자 그리고 분위기를 살피다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땐 또 기분이 좋은 날에 가야 돼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노래를 쫙 들려줬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데 결국 이 곡의 매료가 되었고요. 그대로 영화 OST에 삽입될 수 있었던 거죠. 다들 얼마나 느낌이 왔으면 몰래 녹음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곡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 특종의 주인공은요. 90년대 세계적인 디바 중 또 한 사람. 바로 이 영화 안에 있습니다. 케빈 코스너와 휘트니 휴스턴 주연 영화 보디가드인데요. 다가오지 마요. 사랑에 빠지지 말 거. 보디가드의 뭐 3대 원칙 있잖아요. 네네네. 괜히 이러고 다니고. 차 옆에서 이러고 다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패러디 다들 아시죠? 90년대 초 M본부 예능에서 이영자 씨가 휘트니 휴스턴, 나 영상 누나 기억나. 김원준 씨가 보디가드 패러디로 스타덤에 오르셨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영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들 아시죠? 명곡이 있습니다. 웬 다이야. 예. 최초의 팝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는 유명 대중음악 차트 14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수립했고요. 보디가드 OST 앨범은 가장 많이 팔린 영화음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의 캐스팅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편견 속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의 사랑이라는 영화 소재가 흥행 참패된다. 금기다 라는 이유였죠. 설상가상으로 영화 촬영 당시에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의 사이가 왼수지간이었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들었어요. 들었던 것 같아.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보디가드 아니랄까 봐 케빈 코스트너는 인터뷰에서 항상 always 불미스러운 추측들을 일축시켰고요. 그리고 2012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휘트니 휴스턴의 장례식에선 그가 추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I was your pretend bodyguard once, not so long ago. Escorted by an army of angels to your heavenly Father. And when you sing before him, don't you worry. You'll be good enough. 끝까지 보디가드를 해줬네. 네네. 그죠? 최고 디바들의 멋진 가창력으로 이룬 명품 영화의 명품 OST. 오랜만에 추억의 영화 함께 보시면서 노래와 함께 추억에 젖어보세요.
그 시절 한국인이 살아있던 팝송 19, 저 DJ 지니의 1위 후보, 아니 1위 확정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로 전설인 비틀즈. 대중음악사는 비틀즈 이전과 비틀즈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도 있죠. 저건 뭐 사실이죠. 인정합니다. 네. 1964년 데뷔곡 I Wanna Hold Your Hand를 시작으로 1970년 The Long and Winding Road까지 1위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1위로 끝나는 레전드. 가장 뭐 좋아하는 곡도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그거 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Love. 네, 그 노래. 자, 비틀즈가 진정한 전설 오브 전설인 이유, 전설들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은 영국의 4인조 밴드 오아시스. 자, 실제로 이 멤버 모두가 비틀즈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지금의 오에시스를 잇게 한 비틀즈의 명곡이 있습니다. 뮤직 스타트. 뭘까? 비틀즈가 1970년에 발표한 Let It Be입니다.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쓰지? 참고로 브리팝의 결정체라 불리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가 비틀즈의 Let It Be와 노래 코드 진행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비틀즈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마주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곡의 도입부는 존 레논의 Imagine에서 또 따온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비틀즈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명곡이 있죠. 아까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커버된 곡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곡인데요. 참 좋아.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발표 안 했어요, 작곡하고. 왜요? 자기가 만든 멜로디인데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야. 요즘 말로 치면 이거 실화냐? 이게 내가 만든 거 실화요? 검증해서 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비틀즈 앨범으로 여러분의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또 채워보시면 어떨까요?